과학의 기본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지금부터 75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영상을 오랜만에 올렸죠. 그 이유가 요새 마이크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너무 잡음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고장난 줄 알고 이리저리 해봤는데 하도 안 돼서 알아보니까 마이크가 고장났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마이크를 구매를 해서 이제 빠르게 다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공부에 대한 도움을 서로서로 얻고 받기 위해서 영상을 빨리 올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이번에 이제 전류의 자기작용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제가 아직 뭐 구독자 수, 조회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새내기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한 명 한 명이 고맙고 소중한데 그 중에서 이제 키드카드님이란 분이 예, 기말고사 준비 중인데 자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댓글이 왔더라고요. 저도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바쁘면 못 해드릴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좀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을 이제 좀 정해봤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키드카드님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도움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포함해서 모두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공부는 항상 힘듭니다. 그쵸? 힘드니까 힘을 내서 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류의 자기작용이죠. 그렇다면 전류에 대해서 조금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쉽습니다. 네, 이제 회로인데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흐르죠. 자, 전류는 쉽게 말해서 전하들이 움직이는 걸 전류라고 합니다. 류자가 흐를 류죠. 근데 전하가 뭐냐? 쉽게 말해서 뭐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알갱이들인데 바로 더하기 전기, 빼기 전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전하가 흐른다. 그러면 더하기 전기, 빼기 전기가 흐른다고 이해하시면 되지만 여러분 원자 구조 배우셔서 아실 거예요. 원자 구조. 작은 알갱이죠. 물질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를 원자라고 하는데 원자 구조 보면 이 더하기 전기, 좀 유식한 말로 양성자. 양성자는 그 원자 핵이라는 공간 안에 갇혀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는 아니죠. 거의 나올 수가 없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양성자는 웬만해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통해서 움직이는 전하는 양전하, 음전하 중에서 음전하, 즉 전자만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자, 전류 방향은 어떻게 배우죠? 그렇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고 배우고요. 전자의 흐름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고 배웁니다. 근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동하는 게 있나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있을까요? 전자만 이동한다고 했죠, 제가. 양성자는 이동 못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하기 극에서 빼기 극으로 움직이는 거 입자는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 전자기학을 연구할 때 처음에 좀 실수였어요. 잘못 이제 연구를 하는 바람에 그때는 기술이 없었을 때 우선은 더하기에서 빼기로 무언가 흐르는 줄 알고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원래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이동한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류의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동한다고 배웁니다. 그 이유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고 가정하고 모든 이론을 설명해도 큰 이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에는 항상 이 전류의 자기작용을 말할 때도 항상 전류의 방향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전자의 흐름 방향 가지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 움직이는 건 없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고 모든 이론을 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꼭 유념해 주시고요. 이 기본 전류 설명하는데 벌써 3, 4분이 흘렀네요. 예, 제가 좀 말이 깁니다. 혹시나 좀 제가 좀 길다고 느끼신 분들은 예, 재생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서 들으시던가 아니면은 예, 조금 이렇게 넘겨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최대한 쉽게 하려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좀 잔소리가 많아요, 잔소리.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네, 전자의 흐름은 마이너스 플러스죠. 자, 이번에는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자기장 하면 대표적인 물건이 자석입니다. 예, 유치원생도 압니다. 예, 자석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이게 빨간색, 파란색을 표시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 자석에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무언가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힘을 이렇게 화살표 선으로 표현해 본 사진입니다.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N극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보이시죠? N극에서 S극으로. 이쪽 선을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 보실 겁니다. N극에서 S극으로. N극에서 결국 S극으로 가야 됩니다. 예, 언젠간 이렇게 돌아서 S극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 N극에서 힘이 나와서 N극에서 힘이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게 기본적인 힘의 방향입니다. S극에서도 힘이 나온다 표현하신 게 아니고 S극으로는 힘이 들어간다. 예, 자기력의 힘이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가운데 부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막대에서 가운데는 무슨 힘이 있을까? 근데 보통 철가루 사진, 자석 주위에 철가루 뿌린 사진 보면 가운데는 뭐 붙는 모습이 없어요. 즉 가운데는 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N극과 S극의 힘은 있지만 그 두 힘이 딱 만나는 공간, 그 부분에는 상쇄되는 거예요.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팔씨름 할 때 친구와 여러분 힘이 똑같다면 두 힘을 동시에 주는 그 손바닥 가운데 부분에서는 힘이 상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힘이 같다면 방향은 반대고 힘이 크기가 같다면 말하는 거예요. 여기 힘의 종류가 거의 반대죠. 반대의 종류의 힘이 만났으니까 여기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자석만이 자기장을 가질까요? 자기장은 이 자석의 힘이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자석의 힘이 이게 느껴지는 장소. 자석 멀리에 클립을 대면 안 갖다 붙죠? 클립을 어느 순간 가까이 한 순간 뿅 하고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 공간을 자기장. 이 장자가 마당 장자입니다. 마당. 자석의 힘이 노는 마당.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자석만이 자기장을 가질까요? 지금 예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니요라고 찍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반반이지 않을까요? 라고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근데 과학은 대부분 이제 벌어진 현상을 이제 딱 그 정의를 내리죠. 그 현상을 가지고 자석만이 자기장을 가지지 않습니다. 네, 이런 좀 고정관념을 처음에 깨우친 다음에 이제 이론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석이 아닌 전류가 흐르는 물체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예외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점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전 이런 내용 잘 모릅니다. 저 이런 거 외우지 않아요. 네, 굳이. 네, 저는 이런 거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는 거죠. 1820년에 덴마크의 웨르스테드 네, 제가 처음 본 거 짝 눈치채셨죠? 예, 자주 본 거 아닙니다. 발음까지 이렇게 틀리는 거 보니까 웨르스테드라는 학자가 전선주위에 나침판이 움직이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발견을 보고 앙페르라는 학자가 이 나침판의 움직임을 보고 자기장의 흐름을 예측을 하고 그 자기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일정한 패턴으로 나온다는 걸 찾아서 그걸 쉽게 찾는 법칙을 만들었죠. 오른나사 법칙. 오른손으로 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에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오른손을 가지고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앙페르라는 분 때문에. 보통 이런 얘기하면 앙페르라는 학자가 괜히 찾았어. 안 찾았으면 우리 공부도 안 할 텐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공부하기 싫은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찾습니다. 앙페르라는 사람이 안 찾았으면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찾으실 수도 있었어요. 누군가는 찾게 됩니다. 왜냐면 사람은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는 동물이거든요. 왜냐면 동물들 중에서 뇌가 가장 크잖아요. 뇌가 가장 발달했다는 얘기는 궁금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늘의 구름이 왜 움직일까? 막 고민합니다.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우주 전체를 막 찾으려고 하는 거죠.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른손 법칙, 오른나사 법칙이 뭐냐면, 엄지손가락은 전류 방향에 맞추세요. 전선이 그림이 있다. 먼저 엄지손가락부터 맞추는 겁니다. 엄지를 쫙 펴서, 엄지척 알죠? 엄지척. 엄지를 쫙 펴서, 전류 방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지금 화살표가 위로 돼 있으니까 아래쪽, 전선 아래쪽이 플러스란 얘기입니다. 이쪽이 플러스 극. 쭉 가면 마이너스 극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지를 맞추고, 그 다음에 네 손가락을 감으세요. 전선을 감는 상상을 해보세요. 감으시면 여러분 네 손가락이 왼쪽으로 감길 겁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반시계 감기죠. 즉 도선주의 자기장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발생한다는 걸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요 두 번째 그림은 이거는 뭐 중학교 책에는 없지만 이제 고등학교 책에 나옵니다. 자기장은 입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입체적으로. 지금 그림은 평면이죠. 그래서 이제 잘 공간이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이 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모니터 보고 계시죠? 아니면 뭐,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계시죠? 화면 쪽에서 여러분 얼굴 쪽으로 나오는 걸 표현한 겁니다. 점은 아웃. 그쵸? 화면 쪽에서 우리 얼굴 쪽으로 나오는 걸 아웃이라고 하고, 반대로 우리 얼굴 쪽에서 화면 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거, 그걸 X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점 보면 나오는구나. 이쪽으로 X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려놨죠.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여기 자기장의 힘이 발생한 공간에 나침반을 두면 나침반이 움직이는데, 주의할 거는요, 이 네 손가락 방향, 네 손가락이 지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고 있죠.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N극이 가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찾아놨어요, 앙페르나 학자가. 되게 쉽게 정의해 놓은 거니까 그걸 좀 주의하시면 돼요. 즉, 내 손가락이 반시계 방향 돌고 있죠? 그럼 N극의 힘이 이렇게 왼쪽으로 돌고 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오른쪽 그림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가는 곳에 나침판을 두게 되면 N극이, 지금 마우스 포인트 보실 겁니다. 자, N극의 힘이 오고 있으니까 나침판의 S극이 바라보겠죠. 왜냐고요? 나침판도 자석입니다. 나침판 바늘 있죠? 바늘도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석이니까 S란 얘기는 S극 자석입니다. N은 N극 자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자기장에 N극이 오고 있으니까 나침판에 S극 바늘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그래서 N극은 오른쪽을 보고 있습니다. 나침판은. 이 정도 유념하시면 돼요. 아주 작은 차이를 모르셔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뭐 어릴 때는 N극이야 그랬대. 뭐 지구의 북쪽은 뭐 S극이라고 하고 막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전류주위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 그런데 전류주위에 자기장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견이 많고 계속 연구 중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원자 모형입니다. 원자 모형을 제가 이제 사진을 움직이는 사진을 찾아서 제가 사전에서 찾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운데가 양성자가 있는 원자 핵이고요. 지금 요 돌고 있는 게 전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전자가 움직이면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기본적인 가정이에요. 가정이 아니고 관찰이죠. 일상생활에서 관찰한 겁니다. 도선에 스위치를 끄면 나침판이 멈췄다가 도선의 스위치를 다시 올리면 전류가 흐르면서 나침판이 움직였습니다. 즉 전자가 움직이면 자기장을 만드는구나. 쉽게 알아낸 관찰 사실이고요. 근데 반대도 고민해 본 겁니다. 반대로 자기장이 있다면 주변에서 전자들이 움직일까? 맞습니다. 자기장의 변화, 자기장이 곧 전류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 전자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걸 발견해낸 거예요. 즉 전기와 쉬운 말로 전기와 자석의 힘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다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전자와 자석의 힘은 영원한 짝꿍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짝꿍. 분리 불가능. 분리하려고 시도해봤지만 아직까지 분리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분리 안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원자입니다. 원자가 지금 하나 가만히 있죠. 하지만 원자 안에 있는 전자는 계속 움직입니다. 즉 마우스 포인트 보이실 겁니다. 전자가 움직여요. 어떻게든. 그래서 자기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전자가 움직여서 자기장을 만든다. 근데 가만히 있는 원자조차도 이 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즉 자기장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스위치 끄면 자기장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이 약해질 뿐이에요. 그리고 힘의 방향이 불규칙해질 뿐이지 자기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원자 핵입니다. 이게 다른 그림이죠. 헬륨인가? 네. 지금 보게 되면, 양성자가 3개니까, 리튬이네, 리튬. 수엘립의 리튬입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이언맨이 돼서 이 원자 속에 움직이는 전자를 가만히 딱 잡았다 상상을 해보죠. 지금 멈춰있죠? 아까는 움직였지만. 자, 멈춰있으면 자기장 없어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 전자는요, 원자핵 주위를 돌잖아요. 자, 멈췄습니다. 그런데 제자리에서도 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지구랑 똑같아요. 전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죠. 쉽게 얘기해서 전자도 자전과 공전합니다. 결국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분리 안 됩니다. 아직까지 지금까지 관찰 결과는 분리 안 되니까 너무 분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앞으로 이제 나올 자기장의 방향을 이제 좀 터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됐죠? 시간이 된 관계로 1부를 여기서 마치고요. 2편에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다시 찾아주세요.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만나요.